충주시로 43권 중종 16년 10월 1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의금부죄수 이세규는 비록 죄가 있는 듯하기는 하지만 주고받은 자체가 나타나지 않은 이는 의옥이어서 많은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안훈이 이미 형장을 맞다가 죽었는데 세규도 역시 운명하게 될까 싶으니 주문하지 말라. 함에 이어 승지 조오곤이 이런 뜻으로 판부하고서 또한 승지 김희수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이런 사람들이 금은을 많이 가지고 가 중국 사신의 물건을 사들여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금은 등의 물건이 나는 줄을 알게 하여 만일 다시 금을 공상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의 폐해가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 이런 사람을 통절하게 징계하여 여러 사람을 경각시키려 한 것이니 이는 조정의 공론입니다. 이제 만약 판부하여 내리면 오늘 밤에 즉각 놓아 보내게 될 것인데 이미 놓아 주었다가 또 조정의 의논에 따라 도로 가두고 문추한다면 사체가 승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등이 홀로 급급하게 아래게 되어 실로 황공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뜻이 아니고 곧 조정의 뜻이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규가 비록 소은한 사실은 했지만 주고받고 한 자체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만에 하나라도 애매한 일이 있게 될까 싶어 놓아주라고 한 것이다. 임금은 어진 장사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어서 이런 의옥을 죄주면 내가 참아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조정의 뜻이 이미 그러하다면 또 신문해야 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1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관상관 판관 송사련 학생 정상이 고변하자 정원이 입게하니 전교하기를 자세히 물어보아 아래라 하매 사련이 아뢰기를 안처겸이 저늘에 언제나 말하기를 간신히 조정에 오랫동안 있게 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먼저 제거한 다음 주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런 말을 듣고서 지난 8월 10일 이후에 배천의 농가로 갔을 때 안당이 비접한 곳으로 가서 처함에게 말하기를 자네도 처함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니 처함이 형이 비록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몹시 어찌 모르겠느냐가 하였고 신이 그렇다면 장차 어떻게 하려는가 하니 처함이 재성원 동리에 한 사람이 있으니 내가 마땅히 가서 보고 그만두게 하겠다고 하였으며 신이 누구인가 물으니 듣고 처함이 시산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이런 말을 듣고 드디어 배천으로 돌아왔다가 이달 초승께 집으로 왔는데 신의 처남 정상이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척염이 나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고신을 빼앗기게 되어 이 때문에 처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가려 하는데 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안당의 집으로 가니 척염이 혼자 모시고 있었는데 신이 안당을 보고 언제 시골로 내려가느냐고 물으니 당이 옛사람이 말하기를 써주면 나아가고 버리면 물러나는 법이다 했는데 나도 역시 물러나 시골로 돌아가야 하므로 돌아오는 6일에 서문 박 집으로 갔다가 이어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신이 또 안당의 본가로 가서 모시고 성문 박 집으로 갔다가 드디어 신이 작별하고 나오는데 척염과 척은이 함께 사랑문 안에 앉았다가 신에게 말하기를 큰일을 하려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면 되겠느냐고 하기에 신이 자네들이 모시고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시급히 모시고 돌아가야 하네 하고 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당의 집종 영동이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정승이 나를 부르고 또 척염이 정상을 보고자 한다 하기에 신이 드디어 가서 보았는데 척염이 먼저 나와 신을 인도하여 뒷처마 밑에 앉히고 아버지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다가 척염과 척은이 다시 신을 인도하여 행랑에 앉히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오늘 재상들이 본사에서 제숙하게 되니 거사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시상정 권수천도 올 것이다. 우리들이 순이 안총의 종이다.
병조에 보내어 어느 당상이 입직했는지 탐문하도록 했다 하였고 조금 뒤 정상이 들어오자 척염이 정상에게 자네는 자네의 집으로 가 벗들과 함께 쏘아야 된다 하니 정상이 드디어 먼저 돌아갔습니다. 척염이도 신에게 이르기를 큰일을 당했는데도 다른 일은 생각할 수 없는 법이니 자네는 병조와 도총부로 가서 누가 입직했는지 탐문하라 하므로 신이 대궐에 나아가 들어보니 병조에는 판서, 도총부에는 이조 참판과 양군, 살인이 양자 위의 글자 하나는 기위한다 했다. 이께 즉시 돌아와 보고하니 척염이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이 적어 잘 수 없으니 아흐렛 날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즉시 정상이 돌아왔기에 신이 정상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니 정상이 초청한 벗 이수견, 황현, 정소련 등도 드디어 오게 되어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포시가 되어 각자 해산했습니다. 신이 집으로 와서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같이 안당의 집으로 가니 차경과 척은은 모두 있지 않았고 당도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정상의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정상을 만나 말하기를 이는 큰일이다. 나는 독자이고 너는 장자인데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으니 함께 고향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니 정상이 척염을 만나본 다음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척염의 집으로 가니 나가버렸기에 처함의 집으로 가니 처함이 변색하여 앉으며 말하기를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감히 그런 일을 하겠는가 하게 신이 처함에게 가서 척염을 보고 권유하여 중지시키고 당을 재촉하여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서 함께 척염의 처소로 가니 척염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척염과 처함이 뒤뜰에 앉았다가 처함이 먼저 말을 내어 만류하자 척염이 크게 화를 내며 너가 무엇을 아느냐 하기에 신이 중지하도록 권유하니 척염이 가군께 떠나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말을 하더라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처함이 먼저 나가 신인 인사하고 나오려 할 때 척염이 신을 앉도록 권하자 처함이 먼저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신을 나가도록 재촉함으로 신이 인사하니 척염이 네 생각에는 때가 안 되었다고 본다 했습니다. 신이 처함과 함께 안당의 집으로 가니 안당의 사촌 안형이 이미 와 있었고 당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당이 나왔기에 신이 앉은 곁으로 가서 말을 하려 하자 당이 구부리며 무슨 말이냐고 묻기에 신이 척염이 초아래 을의 거산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처함이 뒤따라오자 당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계달하겠다 하니 아니 그렇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며 그만두도록 권유하자 당이 내가 마음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한 말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함과 안형이 시급히 가족들을 데리고 가버리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자 당이 즉각 그를 띄어 척염과 척언을 불렀는데 척염과 척언이 즉시 오므로 당이 곧 다음 날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척염이 집에 돌아와 아내와 작별하고 오겠다고 했으나 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초아흘의 날 안당이 떠날 때 이웃에 사는 장형 안장의 집으로 가 부모의 신주 앞에서 고별하려서게 척염이 오지 않자 당이 불러오도록 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앞길에 나섰을 때 척염이 또한 따라 나서지 않자 당이 말을 멈추고 두세 번 불러서 데리고 갔습니다. 신도 함께 한강까지 갔다가 말을 언덕에 두고 전송하기 위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도 따라가자 하므로 말을 데리고 낙생역까지 가서 같이 자고 이튿날 신이 서울로 돌아오려 하자 척염도 아내를 버리고 서울로 들어오려 하니 당이 비록 너희 아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늙은 아비를 버리고 어찌 가겠느냐 하니 척염이 눈물을 흘리며 제가 비록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찌 이처럼 믿지 않으십니까? 이러시면 부자 간의 은혜가 끊길 것입니다. 하므로 당이 너가 만일 억지로 간다면 내가 자진하겠다 했습니다. 신이 작별하고 나올 적에 도중에서 먹을 점심은 마련할 것이 없어 육물을 사서 주면 가지고 가다가 먹겠다 하니 척염이 책값 속의 휴지를 내어 신에게 주면서 이를 뜯어서 싸면 된다고 하기에 신이 뜯어 샀었는데 양지역 근처에 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펴보니 전면에는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썼고 후면에는 날짜를 썼기에 신이 속으로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당초 낙생역에서 서로 작별할 적에 척염이 신에게 말하기를 아비는 첩민 계집종 산비 효대와 사내종 한정 효동 등이 모두 알고 있으니 말하자면 100분의 99는 드러난 사세이고 1분만 드러나지 않은 사세이다 했습니다. 신이 안당에게 이승 삼촌 조카이고 정상은 신의 처담입니다 하였다. 정상은 아뢰기를 지난해 겨울에 안척염이 송사련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정상은 곧 내 사촌 동생인데 어찌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에게 묻기를 자네가 활쏘기를 잘하는가 말타기를 잘하는가 하게 신이 활쏘기는 잘 못하지만 말타기는 잘한다고 하니 척염이 자기 집으로 자주 찾아왔으면 하므로 그들이 잇따라 왕래하면서 서로 만났습니다. 지난 7월에는 척염이 신과 함께 광주 묘소로 가도록 했는데 시산정이 또한 왔다고 말하길 자네들이 만일 초하룻날 묘소로 간다면 내가 전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초하룻날 시산정이 먼저 제반교 곁으로 왔고 신도 뒤따라 갔으며 척염도 조금 있다 왔기에 같이 앉아 술을 마시는 동안에 척염이 내 아내가 태자무에게 무복하니 그 무당이 얼굴이 조금 얽고 턱이 뾰족한 사람이 상대편의 두목이 되어 사람들을 제거하여 다른 사람이 닫아놓은 문 안에 넣으려 하면서도 다만 당신들의 유가 실로 많음으로 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자 시상정이 그런 말 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신은 이미 듣기를 즐겨하지 않은 한 말이었습니다. 신에게 말을 달리도록 함으로 신이 말을 모르자 시상정이 이번은 우선 타보라고 주지만 너의 몸을 아껴야 하니 근신하여 다녀야 한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척염과 함께 광주로 가서 신이 척염에게 말하기를 대영공을 대간들이 농계했습니다. 아직 종계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척염이 농계할 것을 언간으로 써서 있게 했는데 상이 어찌 윤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3, 4일을 머물다 들어온 뒤에 척염은 수원의 농가로 가고 신은 송사련 안채간과 연안 농가로 돌아가 타작을 마치고서 송사련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척은과 범산 굴사에 가서 담하는 동안에 척은이 내게 말하기를 무당이 조광조의 귀신이 홍경주를 잡아가고 홍순복의 귀신이 이빈의 종을 잡아가 이빈의 종이 죽었다고 했고 청혼할 때 무당이 홍순복이 나를 잡아간 것은 4명이 짧았어가 아니다. 이제는 장차 우리 상전을 잡아간다니 상전이 꿈에 상인을 보게 되면 상전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빈이 그 뒤 꿈에 상인을 보고 조금 있다가 병을 얻어 죽었으니 나이 젊은 사람의 귀신은 영험이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뒤 세 사람이 서울로 와서 신이 척염을 보러 가니 척염이 수원에서 이미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척염이 송감에 악비의 이름이 있는 데를 펴놓고 말하기를 악비가 주인에게 살해되었는데 예적부터 군자가 소인에게 살해되었었다고 했고 신이 대영공의 일을 입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으니 척연이 27일에 이미 그대로 윤호되었고 나는 28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하며 신을 만류하여 저녁밥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저녁을 먹고 송사련의 집에 가서 척염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당초 6일에 저전동 노계종의 집에 가서 유숙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송사련이 길에서 신의 종을 만나 척염이 신을 보려고 한다는 뜻을 알렸으므로 신이 안당의 집으로 갔더니 척염, 척은, 송사련이 같이 있었습니다. 척염이 먼저 신에게 말하기를 자네 고향에 자네 또래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하게 신이 이수견, 이이배는 모두 고향으로 내려갔다 하니 신에게 이수겸, 황현 등 무사를 너희 집으로 모아서 내가 고향에 내려갈 때 전송시키라고 시켰습니다. 하고 하니 그래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이 모하간의 무과 계장 한 곳으로 가서 황현, 박순, 최세관을 보고 그날 저녁에 신의 집으로 오도록 청하고 거기로 정송년의 집에 들어가서도 청하고 또 이수견의 집으로 갔더니 수견이 없기에 그의 종으로 하여금 신이 그날 저녁 보고자 한다는 뜻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척염의 집으로 갔더니 척염, 척은과 권전, 시상정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척염이 신에게 말하기를
자네 우인들을 초청했는가 하기에 신이 단지 5, 6인만 초청했다 하니 적겸이 오늘은 내가 서울로 돌아가니 초하을의 날 삼청동에서 나를 정송하는 일로 자네 친구들과 모이기로 기약해 두어야 하네 했습니다. 신이 송사령과 함께 신의 집으로 왔는데 이수견, 황현, 정송년이 잇따라 오기에 초하을의 날 삼청동에서 모이기로 기약했고 그날 저녁에 또 박순, 최세간이 왔기에 역시 모이기로 하니 그들이 그날은 곧 격구하는 날이어서 가서 참여하지 못할 듯하다고 했었습니다. 초8의 날 사련을 안당 집 앞 길에서 만났는데 신이 도보로 갔으므로 사련이 말해서 내리와 말하기를 자네는 장자이고 나도 독자인데 어찌 이런 큰일을 저지르겠는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철염,척으니 신으로 하여금 무사들을 청하도록 하는 말을 듣고 비록 겉으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신 역시 황당함을 짐작했었는데 사련의 말을 듣고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이 사련에게 말하기를 척염을 만나보고 우리들이 고향으로 간다는 뜻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척염의 집으로 가니 척염이 나갔기에 처함의 집으로 갔더니 처함이 이런 큰일을 하려고 하는데 형은 사세가 만류할 수 없으니 마땅히 가군에게 고하여 고향집으로 가도록 권해야 하겠다 했습니다. 드디어 처음 사령과 함께 도로 척염의 집으로 가니 척염이 이미 와 있었는데 신은 행랑마당에 있도록 하고 척염, 척은과 사련은 북쪽 마당으로 가서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뒤에 그 동네에 무사 4사람이 또 왔었는데 처함이 성문 밖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척염이 너나 가거라 나는 아직 미정이다 했습니다. 시상정이 문 밖 길에 와서 척염을 나오라 하여 말하기를 내가 자네를 보고 나서 인화도로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척염이 나오고 신이 또한 잇따라 나오자 시상정이 내일 큰 거사를 하려면서 어찌 집에만 있겠는가 하고 척염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처함이 아버지에게 고하고 아버지를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권하려 한다 하며 자네는 정상의 집으로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마땅히 나갔다 돌아오겠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노용성 정막께도 종족을 망치고 후손이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이 시상정과 함께 신의 집으로 갔으는 시상정에게 말하기를 내일 정성하는 모임에 나리도 가려고 하느냐고 하니 시상정이 가겠다고 했으며 이때 척염의 종이 와 신들을 부르기에 신이 시상정과 안당의 집으로 갔더니 척염, 처함, 송사련, 안영 등이 함께 행랑에 앉았다가 척염이 처함에게 이르기를 만일 칼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자결하겠고 너도 마땅히 자결해야 한다 하였는데 처함이 빙긋이 웃자 척염이 너는 딴 마음을 먹으면서 감히 웃느냐고 했습니다. 신이 나오려 하자 척염이 신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방 안에 앉아 시상정과 함께 이야기할 때 척염이 안형의 무리를 한 곳에 둔치게 하고 우리들은 다른 곳에 둔치고서 내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서 기색을 보면 따르게 되는지 안 따르게 되는지를 틀림없이 알게 된다고 하였고 이어 조정이 말지 못함을 말하다가 통곡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척염이 또한 우리 집 밑에 담장을 쌓은 빈집이 있으니 운집한 무사들을 그 집으로 몰아넣어 놓고 이어 전교를 관수하고 전독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서 담장 밑에 빙둘러 들어와 호응하는 사람은 그의 성명을 기록하고 불응하는 사람은 그의 머리를 쳐 서로 끌고 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도 안당의 집에 가니 권전이 이미 와 있었는데 권전이 척염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 내려가면 그 일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척염이 마땅히 속리산에서 한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이 드디어 권전과 함께 신의 집으로 돌아오자 권전이 신에게 말하기를 나와 자네는 몸은 비록 둘이지만 마음은 곧 하나이네. 내가 정한 때 상수했는데 이는 고금이 없는 사람이다고 정교했고 이어 서게하도록 했었네. 비록 내가 얼굴은 초라하지만 글과 계략은 남보다 낫지. 유용건 박세일을 장제라 하나 이들은 모두 부족한 사람이네. 만일 그들이 저쪽 장수가 되고 내가 이쪽 장수가 된다면 마땅히 사로잡아 오겠네 했습니다.
또 자네는 새벽이나 저녁이면 와서 마땅히 처자에게 가보아야 하고 서로 일이 생기게 되더라도 반드시 자네만 당하고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게 해야 하네. 비록 적염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남아있으면 뒤에 반드시 거사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적염이 비록 고향에 내려가더라도 만일 거사하는 것을 듣게 되면 수일 내에 도보로라도 오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신이 안당의 집에 가니 적염이 그 아비를 모시고 떠났으므로 신이 한강으로 뒤쫓아갔으나 이미 강을 건너 저쪽 강가에 앉았기에 적염과 울며 작별했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남공, 신정 등이 안척염 등의 지척이 자기들에게 관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국문에 참여하기를 사용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상이 드디어 사정전에 나아가자 정광필 남곤 권균 심정 윤희인 조옥군과 문사관 사관이 입시하였는데 옥군이 아뢰기를 긍부 난관이 시산정을 잡으려 갔다가 잡지 못했으니 의심스러운 데를 수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옥사가 크면 혹 대궐 뜰에서 추국하기도 하고 혹 대신과 대간이 의금부로 가서 추국했으니 이번에는 전문 안에서 추국해야 하겠다 하였다. 전봉사 안영 생원 권전 생원 안척은이 국문을 받았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1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도사 이심이 아뢰기를 신이 안척염을 잡는 일로 엄성으로 가는 길에 용인에 들렀다가 안당 부자들이 구흥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그곳을 수색했더니 안당과 처함만 있고 척염은 이미 도망했는데 안당이 겁 많고 나약한 놈이 도사가 고을에 온다는 것을 듣고 도망해버려 내가 비록 아비지만 그의 마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시산정의 종 순이를 형장신문했고 신석이 잡혔으며 안척은 권전을 형장신문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안척연 및 시산정이 바로 죄악을 저지른 괴수이고 그 다음은 권전과 척언입니다. 안처함은 그의 초사가 비록 덜어 미진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의 본뜻이 형과는 같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간의 비밀한 일을 기필코 일일이 말하게 할 것은 없는데 어찌하리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21일 10월 1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사직하고 아뢰기를 무릇 군독의 실수 및 조중이 해이해지는 일은 대간이 모두 규찰하여 간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법인데 신등이 용렬함으로 널리 듣고 보지 못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좌의정의 말이 매우 당연합니다. 남건이 조정의 기강이 회의되는데도 대간과 시종이 말 한마디도 없다 했었다. 신등이 이미 맡은 바 직분을 다하지 못했으니 감히 편안하게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을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고 세 차례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도사 신변 양민 이수건 학생 최세관 박순 황현이 국문을 받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안처함이 공술하기를 지난 9월 보름 때 신의 아비가 피접한 곳에서 신이 혼자 모시고 있는데 서사촌 송사련이 농사짓는 곳에 내려가던 길에 신의 아비에게 인사를 왔다가 신이 창문 밖에 섰자 사련이 가만히 신에게 말하기를 자네 시산정의 말을 들었는가 하기에 신이 시산정을 보지 못한 지 오래고 또한 들은 말도 없다고 하자 사련이 신의 귀에다 대고 말하기를 사림의 화가 장차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놀라며 자네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니 사련이 시산정이 말하기를 전번에 사림들 화는 오로지 신노문에서 입게 했던 재상들의 소위인데 그 재상들이 권세를 잡으려 국가 사세가 날로 걸러질 것이므로 그 재상들은 마땅히 각각 그의 집으로 가서 쳐버린 다음에 계달한다며 상께서 스스로 의혹을 풀게 되실 것이다.
고했다 하기에 신이 혹시 아버지가 들을까 싶어 부채를 내둘러 중지시키며 자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가 하자 사련이 그 일은 처남 정상이 안처겸에게서 듣고 처겸은 시산정에게서 들은 것인데 이런 말이 혹시라도 탈로 되면 시상정 역시 유림이므로 사림의 화가 몹시 심하게 될 것이네 하고 물러갔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으로 가서 질문하기를 지난번 사련의 말은 매우 좋지 못한 말이니 형이 비록 들었다 하더라도 어찌 정상에게 말할 수 있는가 하니 형이 내가 정상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정상이 스스로 시상정에게서 들은 것이다 하며 형이 드디어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기에 다시 더 말을 하지 않고 물러왔습니다. 그 뒤에 시상정이 야간에 처겸의 집으로 와 오래도록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을 듣고 신의 생각에 전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여기며 화가 일게 될까 싶어 아버지를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권하였을 뿐 별로 들었거나 의논한 일이 없었습니다. 했다. 차암이 다시 공솔하기를 송사령과 안형이 공초한 말로 본다며 형 처겸이 하는 짓을 갖추 알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만류한 뜻도 반드시 소재가 있는 것이니 명백히 바로 말하겠습니다. 신은 단지 송사령이 전하는 시상정의 말이 화가 생기게 될까 의구스럽고 염려스러워 아버지를 권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게 했을 뿐이고 처겸이 하는 일은 신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칼로 같이 죽자는 말은 비복들에게 의하여 들었을 뿐 신은 직접 듣지 못했고 마당 가운데서 두들기는 소리라는 것은 형제간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형이 술에 취하여 신을 꾸짖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진조실로 43권 중조 16년 10월 10일 경인 5번째 기사 안척은 권전을 형장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다. 진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3일 신묘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역인 사람만 잡고 그 괴수는 잡지 못하기에 선정관 등을 보냈는데 만일 잡지 못한다면 김식을 잡은 절목에 의해 엄하게 조치해야 하고 또한 무죄가 있는 사람을 뽑아 별도로 보냄이 합당할 듯하니 두 정상에게 물으라 하니 남군이 아뢰기를 신은 그들이 지쳐가는 사람이 되어 있어 이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사 당상들이 모두 대신이니 비록 신이 그 의논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또한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김전원 의논드리기를 이는 종사에 관계가 있는 말인데 어찌 민폐를 헤아리겠습니까? 경기 강원과 하삼도 등지 모두 도직을 두고 무인을 보내 잡도록 함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또한 널리 문사 당상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종사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사싼 일이 아닌데 남궁과 심청이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국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알았다. 사관을 보내 정광필에게 의논하라 하며 광필의 의논드리기를 영노가 필패한 듯 합니다. 그러나 중한 죄인을 어찌 놓아두고 잡지 않겠습니까? 다만 가까운 경기, 충청, 강원, 세도에는 특별히 무인을 보내 잡게 하되 절목을 매우 엄중히 하고 다른 도에는 유시를 내려 잡도록 함이었다 하며 또한 그 죄인들의 삼절린도 추국함이었다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광필의 의논대로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1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 전원이 사직하고 내 차례 아래였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1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안척겸을 미 잡히다. 윤인이 와서 고하기를 길 안정의 빈 집에 황당한 사람이 와 있다 하므로 선정한 세 사람을 보내 잡았습니다. 윤인에게 관록 200피를 내렸다. 진조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13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안척겸의 공술 밤 초경 안척겸을 공문했는데 그가 공술을 하기를 신이 탈상한 뒤에 시산정을 만났는데 시산정이 말하기를 요사이 인물들이 실정에 벗어나는 죄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인심 또한 어그러지게 되어 이로 인해 나라의 일이 날로 흘러간다 하기에 신이 일이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어찌 압니까? 친구가 올해 나에게 밭을 허겁했는데 그 밭이 어머니 묘소 앞에 있으므로 내가 가서 살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려 합니까? 하였고 시상정이 전에 적인글과 장간지가 한 일이 있었으니
지금도 또한 그런 일을 함이 어떨까 하기에 신이 나는 타상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몸에 또한 병이 있어 그런 일은 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틀린 생각인데다가 설사 하더라도 종친들과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종친들이란 상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니 시산정이 놀라며 어찌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가 하였습니다. 또 자기네가 전일에 활을 잘 쏘았는데 지금도 잘 쏘는가 하기에 활쏘기를 익히지 않은 지 이미 5, 6년이나 된다고 대답하니 시산정이 활쏘기를 익힌다면 어찌 잘 쏘지 못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뒤 시상정에게서 들은 말을 아우 처근에게 말하니 아우가 우리들이 어찌 능히 하겠습니까 하였고 그 뒤에 또 처암에게 말하니 그런 말은 듣게 된 것도 죄가 또한 중하다 하며 이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뒤 권전이 친의 집에 와서 시산정을 만났는데 그대가 아름다운 일 하려는 것을 알았다고 하기에 신이 나나 자네 같은 사람은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신이 시상과 어찌 나보고 용기가 없다고 한단 말인가 하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하자 권전이 우리들이 함께 한다면 어찌 못할 일이 있겠는가마는 단지 빈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일을 성사시켜야 하네 했습니다. 그런 뒤에 안형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그늘에 장차 큰일이 나게 될 것이기다 하기에 신은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으니 안영이 인심이 어그러지고 또한 분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니 근간에 반드시 난이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고 신이 그렇다면 아저씨 자신이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 안형이 중신 의사가 어찌 종자가 있는 것이냐 하므로 신이 그의 뜻을 알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안형이 시산정의 집에 가서 신에게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청하기에 신이 가서 안형, 시산정, 신정미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난 뒤 시산정이 서모 이약을 구해 이약했다고 하며 곧 나갈 듯이 하자 신정미가 먼저 나가기에 신이 신산정, 안형과 다시 앉았는데 안형의 말이 근인간에 반드시 난이 생길 것이다 하기에 신이 어째서 난이 생긴다고 하느냐고 물으니 형이 이웃에 사는 친구 가운데 칠성수 등 세 사람과 선정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유식한 사람들로서 항시 시세를 분개하게 여기고 세속을 믿게 보기 때문에 집정하는 대신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하기에 신이 그런 말이 어떻게 되어 여기저기서 나오느냐고 물으니 시산정이 인심이 같아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이 안영의 집에 갔다가 전일에 말한 종치는 누구이고 선정관은 누구냐 하니 안형이 그들의 이름을 말했었는데 신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신이 비록 그 일을 하더라도 아저씨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하자 안형이 사세가 좋게 되면 우리들이 또한 좋은 벼슬을 얻게 된다고 하기에 신이 희롱하기를 그렇다면 벼슬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말을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 뒤에 송사련이 신의 아비 피접한 집으로 왔기에 신의 삼형제가 함께 앉았다가 신이 사련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근간에 마땅히 주의를 받게 될 것이다 하니 사련이 유생이라면 가만히 있다가 주의를 당하겠지만 무부가 어찌 가만히 있다가 주의를 받겠는가 하였고 신이 비록 무부라 하더라도 또한 어찌 할 것인가 하니 사련이 무부는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다 주의를 받겠는가 하므로 신이 무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사히려님 무부는 마땅히 집정하는 대신들을 제가해 주의를 받게 되지 않아야 한다 하였고 신이 나나 자네들의 말을 빈소리로 쓸데없다 하니 사련이 내가 사귀는 무사가 많다 하기에 신이 자네가 사귀는 무사가 비록 한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그 일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그 뒤에 의원 이성간이 아비의 피접한 곳으로 와서 아비의 병을 간호하고 나서 신에게 말하기를 당초에 죄도 없이 죄받은 사람이 많았고 이번에 또 죄를 더하기로 추론할 때 이미 의논하에 도로 놓아둔 사람이 또한 많으니 이처럼 추론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귀양간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고 도로 놓아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넘박받게 될 것이다. 생원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집정하는 대신도로 제거할 수 있다 하기에 신이 자네 활 잘 쏘는가 하니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자네는 활도 못 쏘고 또한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능히 하겠는가 하니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하기에 신이 자네가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그 뒤 신이 아비가 고향으로 내려갈 적에 정상이 신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자네들이 하려는 일을 송사련을 통해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자네 뜻에는 어떻게 여기는가? 자네는 본래 미주광이어서 말이 많으니 조심하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이 고향에 내려갈 때에 시산정이 신의 집에 왔기에 신이 비록 그런 말뿐이지만 만일 유영한 이득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고변하게 될 것이다 하니 이 시산정이 어찌 그런 말뿐인 것을 가지고 고변하겠는가? 비록 들은 사람이 많지만 한 사람이 들은 것이나 같다 하기에 신이 그대의 그런 말을 쓸데없는 소리다 했을 뿐 다른 일은 말한 것이 없습니다. 신의 아비를 따라 이달 초 여름날 구흥역에 이르러 자고서 11일 이경 무렵에 도사가 고을에서 본역으로 달려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이 전에 말한 일이 있는 것 때문에 늘 의구심을 갖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13세의 어린 종을 데리고 빠져나와 역 뒷산으로 도망하여 올라갔다가 가만히 어린 종을 보내 길 곁에서 엿보게 하였는데 아우 처함이 잡혀온 것을 알고 지체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호각 부는 소리를 듣고는 군사를 모아 수색하게 되는 상황임을 알고서 샛길로 낙생역 길 곁으로 와 풀 떨기 속에서 자다가 밤중에 일어나 그곳을 떠나 사경 무렵에 삼전도에 이르렀고 그날 해뜰 무렵에 동대문 밖 길 안정 첩의 집으로 왔다가 잡혀왔습니다 하였고 송사련 등이 고변한 말을 가지고 다시 힐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전조실호 43권 중조 16년 10월 13일 신년 5번째 기사 이상간이 국문을 받았으나 자복하지 않으므로 형장신문하다. 전조실호 43권 중조 16년 10월 13일 신년 6번째 기사 밤에 뇌성하다. 중조실호 43권 중조 16년 10월 13일 신년 7번째 기사 정조사 김극성이 북경으로 떠나다. 중조실호 13권 중종 16년 10월 14일 임진 첫번째 기사 안영을 형장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다. 중조실호 13권 중종 16년 10월 14일 임진 두번째 기사 대선 조계상 등이 아뢰기를 지금 안척염의 옥사를 보건대 사장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은휘하고 자복하지 않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기를 천연하는 것이니 형장을 쓰지 않고서는 실정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신들을 제기한다는 것이 어찌 말뿐으로 끝나겠습니까? 반드시 다른 계책과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당이 그런 기밀을 듣게 되자 척염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마는 마땅히 대의를 위하여 자식을 돌보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식을 데리고 나갔으니 그의 일이 매우 그릅니다. 그러나 안당은 일찍이 대신으로 있던 사람이었어 만일 명초에 척염이 한 일을 묻는다면 반드시 은혜하지 않을 것이니 안당을 명초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호 43권 중종 16년 10월 14일 임진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호 43권 중종 16년 10월 14일 임진 네번째 기사 권전 안척염은 형장신문하다. 전교하기를 대간이 안당에게 물어보자고 하는데 어찌할 것인가 하매 대신 등이 아뢰기를 당이 그런 기밀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간 것은 오로지 자식의 악을 막으려 한 것이었어 그의 심정이 가긍한 일인데 그것이 어찌 당의 죄이겠습니까? 또한 이미 대신을 지낸 사람이어서 반드시 바른대로 아랠 것이니 정원으로 불러 하문하시며 어떠하리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안당이 정원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봄에 풍습병이 생겨 남의 집에 피접하고 있을 때 자식 척염 처함 척언이 어미의 상사를 만나 늘 광주의 여막에 있으며 때때로 보러 왔다가 곧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금년 8월 18일 탈상한 뒤에는 처함은 본래부터 병이 많으므로 신이 데리고 있었으며 약을 먹여 치료하느라고 문 밖을 나다니지 않았고 척염은 소격서동 본가에 있었으며 척언은 장흥 고동의 처가에 있었습니다. 9월 무렵에 척염은 충청도 평택 등지의 농사 짓는 곳에서 타작을 감독하고 척언은 황해도 배천 지역에서 타작을 감독하다가 척염은 그달 금은께 척언은 이번 10월 초승에 도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신이 아들을 데리고 항시 말하기를
너희들은 파방되고 나도 고신을 회수당하였으니 친구들에게 가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적임이 시키는 말대로 듣지 않고 더러 옳지 못한 대로 횡행하며 술을 마시고 조심하지 않게 신이 날마다 꾸짖어 단속하다가 신이 충청도 음성 땅으로 물러가 살려고 이달 초 엿새 날 처함을 데리고 문밖 청파동 집으로 나가 있었고 저거는 처모가 아픔으로 약시증을 하다가 처모가 죽어 그 때문에 문밖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함이 자기형 척염이 옳지 못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신들을 모의하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말했고 사촌 아우 안형이 문밖 집에 와 또 그와 같은 말을 하기에 신이 놀라고 당혹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종을 시켜 척염을 불러다 여러모로 꾸짖어 단속하며 구타하다가 초아흘의 날 척염을 데리고 낙생역에서 자고 초여름 날 구홍역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본래 병이 있는 사람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기에 이 역에 머무르면서 신과 처함은 동쪽 윗방 온돌에서 자고 척염은 방이 좁아 서쪽 윗방에서 자는데 밤중에 의금부 도사가 왔기에 신이 처함과 정신없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척염이 이미 도망했었습니다 하였다. 안척염을 흥경신문원이 공소하기를 신이 처함과 함께 죽기로 했다는 일은 시상정이 거사하자고 한 말을 처함에게 말하였으나 눈물만 흐리고 응답하지 않아 신의 뜻과 서로 반대되기에 한 칼로 같이 죽자고 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문틈으로 계달한다는 것은 신이 참으로 말한 것으로 거사한 다음에 설사 견책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찌하겠느냐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언간을 임내한다는 말은 안형, 송사련이 모두들 본방에서 들었기 때문에 써드리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하였고 나머지 주문한 일은 전일의 조사와 다름이 없었다. 자겸이 또 공수를 하기를 송사련이 바친 신의 글씨로 된 인명 건기 안의 정상은 이번에 이미 나서서 고변한 사람이고 윤세영은 곧 정상의 친구로서 유학하는 사람이고 황현은 서울로서 무예를 닦는 사람이고 권몽령은 역시 무예를 닦는 사람이고 조변은 신의 삼촌 조카로서 바야흐로 무사를 익힌 사람이고 동사는 곧 종실 동산수이고 송충은 양주에 사는데 일찍이 무사를 닦은 사람이고 박서는 곧 박사림의 사위인데 무과로 출신하여 지금 군기시 주부로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서열은 지금 내금위에 소속해 있고 오윤필은 무과로 출신한 사람이고 박도남은 무예를 익히다가 지금은 어미 상중에 있는 사람이고 상지는 곧 전참봉 봉천상이고 자번은 지금 갇혀있는 이성간이고 기수는 종실 삼기수 명원이고 습독가는 김광은이고 소옹은 지금 갇혀있는 김권전의 별호이고 서경은 서자를 비로 잘못 쓰기는 하였지만 한충의 자이고 자성은 유생 윤신의 자이고 사림은 전 찰방 박사림이고 덕수는 유생 이덕수이고 사명은 관상감의 관은 김사명이고 지원은 생은 이약수이고 월량은 생은 신잠이고 흠지는 유학 이사흠이고 정연은 생은 안정이고 경수는 군직 안경순이고 송억수는 우림이고 권세영은 이웃에 사는 유학하는 사람이고 이첨사는 이발이고 이자는 이발의 아들인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예를 닦는 사람이고 김자는 김세충의 아들인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유학하는 사람이고 이규는 나이 젊은 유생이고 연혈령은 사이 창령은 별자인데 상중에 있는 사람이고 계량은 전참봉 조광좌의 자이고 자아는 급제 이층건이고 노세글은 전인의이고 김옥정은 학생이고 화보는 송호리의 자이고 순중은 박쉬의 자이고 이복은 유학하는 사람이고 보의 아우는 곧 김보의 아우인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43인은 개를 만들려고 쓰거나 자를 기억하려고 쓰거나 그의 현명함을 듣고 써두거나 한 것입니다. 김철견, 순이, 용손, 직문, 일동, 일손, 법지, 귀천, 귀복, 순평, 춘손, 춘이, 동손, 사동, 나근내, 배손, 넛동, 50동, 마동, 가리지, 박의산, 지성만, 지영산, 김직손, 차제, 이계동, 박쇠동, 쇠동,
임금만, 강철선, 엄하, 통로, 성림, 수만, 조, 부록, 이, 철선, 송은동, 석복, 역석, 연산, 안, 귀동, 윤동철, 이어, 이동, 박만금, 이효, 손지혜, 이중년, 정국동, 정동련, 윤무작, 김함, 어리, 산홍, 연산 등 60인은 어머니의 분묘 곁에 살면서 불을 금지하고 도벌을 금단하는 사람들인데 잊지 않고 술 대접을 하려고 써놓은 것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아흐렛 날까지 배사하여 그날의 생기 복덕을 버려 쓰고 유혼 절명을 써놓은 것이 장차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기 때문에 길리를 가려놓은 것이고, 신사, 병호, 무신, 경수를 방사해 놓은 것은 아버지 및 신, 삼형제들의 나이이고 별로 딴 사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초겸을 형장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고 안영을 형장신문하여도 자복하지 않았다. 권전이 다시 공수를 하기를, 송사련의 공초 안에는 처겸 등이 신에게 오늘 제상들이 본사에서 제숙하게 되니 거사함이 어떻겠는가. 시상전과 권수찬도 지금 마당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였고, 정상의 공초 안에는 권전이 처겸에게 그대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일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또한 만일 이 일이 되게 된다면 마땅히 자신들만 죽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겨 뒷나라의 요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였다 했고, 안영의 공초 안에는 권전이 신의 집에 와서 시산정을 만나 그대가 아름다운 일 하려 함을 알았다고 하기에 신이 나나 자네 같은 사람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권전이 그렇기 때문에 시산이 자네 보고 용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권전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같이 한다면 어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다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일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했다 하였으니, 이 공초한 말들로 본다면 처겸 등과 공모하여 거사하기로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너가 마땅히 바른대로 공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처겸이 멀리 떠난다는 말을 듣고 신이 그의 집으로 가 만나보고 작별한 일은 과연 있으나 거사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은 신이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또 권정과 안착의 염을 형장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유혼절명은 엄양가 사람들이 사람의 그날 온수를 보는 법의 한 가지다. 그날의 일진과 나이를 팔개에 맞춰 상중하의 세효의 변화로서 판단하는데, 그 순서는 일상 생기, 이중 천의, 삼화 철제, 사중 유혼, 오상 화해, 육중 복덕, 칠하 절명, 팔중 귀혼으로 되어 있다. 민조 7월 43권 정조 16년 10월 14일 임전 5번째 기사 선정관 민간 통사령 한건 종실 신광수 이상 7일 성수 이화가 공문을 받다. 진조 7월 43권 진조 16년 10월 15일 개사 첫번째 개사 대사원 주계상 대사관 이연번이 주관청에서 아뢰기를, 어제 신 등이 안당을 불러다가 묻기를 개청한 것은 처겸 등이 비록 대신들을 모의하려 한 것은 자복했지만 결국은 반드시 종사에 관계되는 어떤 계책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형장을 견뎌내고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신등의 생각이 안당은 반드시 위에서 물으시면 언의하지 않으리라 여길 것입니다. 지금 당이 아랫말을 보고 안영 등이 공수란 말에 의거하여 보건대 형은 도성 안에 있을 때 당이 이미 처겸이 하는 일을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당은 문밖 집에 가서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당은 일찍이 대신의 반열에 있던 사람으로 바른대로 주대하지 않았으면 또한 매우 사체에 방해로운 일로서 형 등이 공초한 말이 이미 노출된 일을 오히려 바른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숨기고 노출되지 않은 일들을 반드시 바른대로 고하지 않았을 것이니, 다시 당을 불러 그런 온당치 못한 뜻을 들어 이르고서 다시 물으심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개하기를, 안당이 아린 사항을 보건대 모두 바른대로 한 말이다. 지금 만약 다시 묻는다고 하더라도 부자간의 정리에 또한 능히 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단지 대신들을 모의하는 것뿐이었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그것으로서 죄주어야 할 것이니 당에게는 다시 물을 것이 없고
초겸 등을 반복해서 주문함이 가하다 하고 주관 등에게 전교하기라. 이 정숙의 자식들에게 그 아비의 거처를 물을 것은 없다. 다만 시급히 잡아가두어야만 도망하여 놓치게 될까 싶어서이다. 양손은 주문해도 된다 하였다. 중종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15일 개사 두 번째 개사 황현을 잡아가두고 정숙의 종 양손을 형장신문하다. 안척염을 형장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5일 개사 세 번째 개사 도청부 도사 이몽린을 경기에 도청부 도사 조승성을 충청도의 선정관 김세환을 강원도에 보내 정숙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5일 개사 네 번째 개사 윤세잉이 잡히고 신석은 갇혔다. 권전을 형장신문하니 실정을 대강 불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5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팔도의 관찰사와 개성 부유수에게 하유하였다. 중환조를 범하고 도망간 전 시산정 이 정숙을 숨어 있을 만한 시골집이나 깊은 산골의 사찰들은 마음을 써 수색하여 기어코 잡도록 하되 수색하여 잡는 방약과 절목을 기록하여 계문하라. 보고한 사람을 논상하는 절목을 아울러 기록하여 하유하니 경등은 잘 알아서 하라.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5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또 처건을 형장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고 안영을 형장신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3권 중조 16년 10월 15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윤희인 등이 전교하기를 여적부터 간사한 적이 하나둘이 아니었지만 도피함이 지금처럼 심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래는 비록 작은 죄를 범하더라도 앞으로 다투어 도피한 이는 기강이 없어 그런 것이므로 지극히 마음 아픕니다. 지난번에 김덕순의 무리가 도피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에 나의 생각에 덕순이 그 무리 중에 말단인데다가 잡으려 하게 되면 많은 외방의 배단이 따르게 다고 여겼기 때문에 수색하지 말도록 했었는데 이번엔 만약 그처럼 한다면 도피한 정숙을 누가 잡아 바치겠습니까? 이 정숙이 종실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종사에 관한 죄를 범하고 망령 도피하여 죄악이 이미 극도에 달했으니 국가에서 기필코 잡고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요사이 잡으라는 명을 내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잡지 못했고 또한 잡아바치는 사람도 없다. 대저 인심이 공을 따르고 살을 잇는 사람이 적어 혹시라도 안갚음하지 않을까요? 힘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니 어느 누가 잡아바치게 되겠는가? 그 친척이나 아버들이 더러 숨어 있는 곳을 잘 안다 하더라도 사세가 반드시 고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숨쯤 지어놔야 인심이 해이하고 국법이 엄하지 못하게 되면 정숙만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뒷날의 큰 근심거리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생각하면 지극히 한심스러워진다. 나의 생각에 큰 일을 당했으나 소란스러운 패단쯤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데 들으니 어제 정숙을 수색할 때에 사족의 집은 비록 명을 받고 나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정숙은 간사한 꾀가 많은 사람인데 나뭇잎이 다 떨어진 이런 겨울철에 어찌 깊은 산골에 숨겠는가. 반드시 큰 집에 숨어 있을 것인데 조금이라도 지지부진하게 수색한다면 국법이 반드시 해이해지고 관망하는 자가 또한 많아져 기어코 정숙을 잡지 못한다면 오래지 않아 후환이 또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 사관들이 공초한 말로 본다면 정숙의 업무가 매우 중하니 모름지기 잡게 된 다음에야 인심이 자연히 안정되고 국가의 기강이 다소 진작될 것이다. 마땅히 소소한 패단은 헤아릴 것이 없다. 나의 생각에는 경성, 안, 심리 속의 정숙의 동성이나 이성 사촌 집과 전처 후처 등의 동성이나 이성 삼촌 집 및 노비들의 집과 평소에 자주 드날드날 교분이 친한 사람의 집과 이를 주관하던 종들을 주열하여 그의 거처를 묻고 또한 내관 선정관 의금부 가량관을 위에 말한 사람들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 군사 몇 명씩을 거느리고 동서남북 중오 다섯 구로 분담하게 하여 사적의 집에는 내관이 먼저 들어가 부녀자를 한쪽으로 옮기고 빠짐없이 수색하도록 한다면 비록 정숙을 즉각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성 안 사람들이 모두 국법이 엄한 증을 알게 되어
엄중함을 알게 되어 다 힘을 다해 고발하는 사람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뒷나라의 일도 또한 이번 기회와 매우 관계가 있게 되리라 여긴다. 한갓 전일의 사례대로 방망그로 알게 한다면 마침내 잡아내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되니 이런 뜻으로 정성에게 물어보아 아래라 하였다. 이때 두 정성이 빈청으로 가 선원을 들고 있었는데 희인들이 즉각 주서 조종경을 빈청으로 보내어 물으니 두 정성이 모두 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하시니 그대로 함이 좋겠소 하였다. 진저시로 사시상관 중종 16년 10월 15일 개사 8번째 개사 대간 전원이 대궐에 나아가 찾아 올리기를 지난번에 국가가 불안하여 군소들이 뜻을 얻게 되자 경학을 핑계삼아 명성을 도둑질하여 전하를 기만하므로 온 조정이 그 윗세를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그들의 얘기를 건드리지 못하며 국가 일을 장차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성상의 마음을 유도함을 힘입어 간사한 실정을 환희하시고 비록 국법을 쓰시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떳떳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오히려 징계되고 다스려지지 않아 남몰래 불량한 음모를 쌓아 여러 번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군상을 마음에 두지 않고 조정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런 것이니 온 나라 국민들이 누구나가 개탄하여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안착염 등이 무례배와 결탁하여 음흉한 계책을 부리다가 그 실정과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엄명을 듣고서 도망갔고 시산정 이정숙은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잡히지 않아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았음을 볼 수 있으니 신행이 더욱 간절하게 마음이 아픕니다. 죄인이 괴수에 대해서는 원래 다스리는 떳떳한 법이 있거니와 그의 당렬을 10명된 속에 이름이 끼어 있는 자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공무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국문에서 죄를 다스려 기강이 진작되게 하소서. 또 국문을 받고 있는 자의 여당들이 떼지어 길거리에 모이고 더러는 대궐 문 밖까지 와서 치국하는 상황을 엿보아 서로 기밀을 알리고 하옥하게 될 즈음에는 또한 서로 왁자하게 모여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 주어 앞날에 다시 화를 만들 여지가 되게 하였으니 또한 국가의 위엄과 법령이 엄하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일의 주의를 범하여 유배된 사람이 천원을 입어 아직까지 생명을 보존한 것만도 해도 매우 다행한 일인데 아직도 교만하고 건방진 짓을 기탄없이 하며 묻고 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의 기사를 두려워하여 멀지 않아 수용될 것이라 여겨 서로가 뒤질세라 분주하게 찾아다니니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충은 특히 그 중에서도 심한 자로서 기군 망상의 한 죄가 죽어도 남음이 있는데 지금 배소에 있으면서 대연하게 관가에 드나들어 조금 더 두렵거나 거리낌 없이 하니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통쾌하게 결단하시어 위험이 애오에 앞서게 하소서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이어 전교하기를 차자 안의 일들은 내가 이미 다 알았다.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역적 모의를 한 사람들과 도피 중에 있어도 잡아바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대신들에게 말했다. 아린 뜻을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한 다음 결정하겠다 하였다. 진저시로 43권 중조 16년 10월 15일 개사 9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대간의 차자를 보건대 한충은 과연 죄를 다스려야 하겠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죄를 다스리게 된다면 한충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그 나머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가져 반드시 소란스럽게 될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또 죄인을 내려보낼 때 사람들이 떼지어 모이게 된다면 서로 말을 통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건부도사로 하여금 잡아 가두고 실정을 핵실을 하여 따진 다음에 놓아주어야 한다 하며 대신들이 아뢰기를 이 시점에서는 한충을 죄질 수 없으니 성상의 전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한충의 일은 대신들의 의논대로 해야 하고 떼지어 길거리에 모이는 일은 마땅히 아랜대로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황현의 공초 안에 신한림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 시급히 잡아와야 한다며 대신들이 아뢰기를 신한림이란 이름이 안척염이 열명한 것 속에 끼어 있는데 곧 신잠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시급히 잡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43권 준조 16년 10월 15일 개사 10번째 개사 포도 부장 유여겸과 인보가 시산정 이정숙을 잡아왔다고 고하니 전교하기를 유여겸 등을 사목대로 논상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43권 준조 16년 10월 15일 개사 11번째 개사 윤희인이 정승의 뜻으로 아뢰기라. 평시에도 군사들이 작업을 얻기는 쉬워도 벼슬에 나아가기는 어려운데 단지 사목대로만 논상한다면 한가 한 작업을 올려주게 되어 쾌하지 못하게 여길 듯하니 바라건대 여겸에게는 부장과 같은 등의 직을 제수하고 인보는 실차 내금위로 자임함이었다 하리까. 관직을 아래로 함부로 청함이 과연 외람한 짓이지만 그들의 공이 매우 크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란 사목대로 각각 작업을 올린 다음 여겸에게는 부장을 제수하고 인보는 실차 내금위로 자임하여 수정한 군사 두 사람에게는 각각 관목면 10필을 쓰라. 토목장 조한소는 자신이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다해 조처하여 복병으로 지키게 함으로써 부장들이 죄인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공이 적지 않으니 반 승마 한 마리를 내리라 하였다.